국내 증시는 금투세로 인한 불안, 그리고 국제 정세도 불안,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증시는 금투세로 인해 불안하죠. 국제 정세는 물가나 환율이나 유가나 중동 정세 여러 가지로 불안하죠. 이럴 때에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금투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기사가 대놓고 나와요. 금투세 폐지 부가세이나 민주당 마음에 달렸다.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투세를 악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건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금투세는 제가 언제부터 다뤘나 했더니 꽤 오래전부터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한 그 파일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파일 페이지가 6,000페이지예요. 제 자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가 6,000페이지에 달합니다. 3년 동안에 찾아보면은 컨트롤 F만 치면 다 나와요. 금투세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를 저는 악법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요거 이제 금투세 악법이라고 얘기하니까 구독자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플이 달립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글들이 달립니다. 지난주부터 이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요. 예.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채널이었고, 이거를 어떤 특정 정당에다가 굉장히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선거 전에 제가 쟁점화를 시켰겠죠? 시끄럽게 만들 수 있었겠죠? 완전히 작은 채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침에 지금 12,000명이 보고 계신데. 원론적으로 이게 악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저는 밝혀온 거예요. 이제는 선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 방향성 없이 투자자들을 위한 방향에서 이야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다고 보여줘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줄어드는데 나라 세수가 어쩌고 하면서 조롱하는 글들 다는데 정신 차리세요. 거래세 안 줄이고 금투세 냅두면 됩니다. 금투세는 있던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수가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수 결손분이 바로 안 나와요. 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세수 결손분이 나오냐고. 거래세를 줄이고 있고 대안으로 금투세를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세금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 건데, 그럼 거래세 자체를 안 줄이면 되는 거예요. 거래세 줄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거 줄여갖고 단타밖에 더 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특정 정당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채널을 안 보면 돼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잡아드릴 방법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분들은 진심입니다. 좋은 정보로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아이디어 많이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투세 폐지와 부가세 인하가 지금 굉장히 좀 논의가 될 텐데, 이거는 요 위에대로 민주당 마음에 달렸어요. 왜냐면 이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유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유예가 되건 안 되건 간에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당장 시행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인 거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기억나시죠? 대주주 양도세가 과세 기준 상향 때만 봐도 50억 상향 직전까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잖아요. 시장 혼란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그 혼란은 하반기가 시작되면 더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가오니까요. 당장 내년이니까.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5천만 원이고 기타는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이걸 넘는 거예요. 내 순수익이. 그러면 이제 전면 과세하는 제도인데, 대주주 양도세하는 이거 별개입니다. 근데 50억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포함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양도세하는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든 손익을 합친 겁니다. 뭐 해외 주식, 채권, ELS 요건 250만 원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을 넘어가면 5천만 원부터 3억까지는 20%, 3억 원 이상에서는 25%, 여기에 부가세 붙죠. 그러면은 22%, 5천부터 3억까지는, 그리고 3억 넘어가면은 27.5%. 이렇게 돼요. 10억 벌면은 2억 7,500이 세금입니다. 물론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벌어서 내고 싶다라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벌면 생각 달라질 수 있죠.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고요.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이 된 겁니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2023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환점 맞았고요. 뭐 하면서 결국에는 2025년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폐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부재 감세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선거 국면에서도 나타났던 거고요. 지금도 이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딱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선거 공약집을 봐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승복해야 됩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마음에 달린 게 이 그 기사 제목처럼 맞아요. 예. 금투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렸는데 세수를 채울만한 곳이 없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만한 게 증권거래세 이거 폐지까지 가면서 현재 대한민국 증시 구조에서 이게 선진국 이런 모형을 굳이 그럼 선진국 따라갈 거면 공매도부터 해갖고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구조에서 맞냐라는 거죠. 무엇보다 금투세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구조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잖아요. 개인들만이잖아요. 기관 외국인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덩어리라는 거죠. 선진국에 있는 세금 제도를 만들고 거래 시 비용을 줄여둔다는 것은 뭐예요? 단기 투자 활성화시키고 부추기고 큰돈 못 벌고 48 4번 성공하고 한 번 망하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 투자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를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알고 내 돈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계층의 이동의 사다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소액도 큰 돈으로 만들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근데 증권거래세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0% 만들어가지고 금투세 세수 확보 명분을 만들어줄 이유가 굳이 있냐는 거죠. 증권거래세 예전에 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뭐 한 0.2%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서 금투세 유예시켜버린다 아니면 없애버린다 그러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 투표 받으면은 오케이 할걸요. 0.20으로 하면. 그리고 이게 1%만 내는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1%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해갖고 미국이나 코인 시장으로 가버리면 자금의 이탈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물량들 나오죠. 개인들이 순식간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가. 이것도 기사에서 나오던 결국에는 야당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청원 올라와 있죠. 청원 링크 있으면은 달아주세요. 1,400만 투자자 대다수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거는 강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강행된다고 보는 것도 단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예 확률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폐지는 이거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예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 당장 내년에 유예가 된다고 해도 그 결정이 나중에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그리고 유예가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도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년에 유예가 되든 아니든 간에 어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의 분산을 일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굳이 내가 이 리스크를 떠안고 이걸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좀 추천하는 방법은 60%는 중장기, 10%는 단기, 30%는 현금으로 가져가는데 CMA나 단기 채권 등으로 놀리지 말고 현금은 10년 뒤에도 현금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플레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려냐면은 40%를 중장기 투자, 직접 투자 그리고 20%를 S&P 500 적립식 투자 혹은 지금 이거 그대로 가져가고 매달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제가 투자를 하거든요. 그냥 월급에서 1-200만 원 좀 무리한 투자예요. 제 월급 규모에서는. 근데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적립식 투자로 돌릴 겁니다. 주식 더 안 살 겁니다. 당분간. 그리고 10% 단기 투자. 초단기는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여유 두고 3번에 나눠 산 다음에 수익 나면 팔고 수익은 3에서 5%만 추구하는 요거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0%는 여전히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위험에 대응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자, 포트 변경이건 뭐건 간에 직접 투자 방향이 이전과는 비슷할 거예요. 일단은 이 40%건 60% 간에 요거는 방향은 비슷한데 오늘 미리 말씀드렸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거는 투자 성향과 처한 방식과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저랑 3년 전부터 계속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급이 몰리는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아까 달리는 말이라고 했었죠. 이거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면서 조금 이제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매수를 꾸준히 한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해서 얘네들이 좀 성장이 멈출 때, 그리고 조금 분위기가 이상할 때 던지고 나와갖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쉬고 있는 섹터, 2차전지, 엔터, 순수 AI, 로봇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지만 또 발생을 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갖고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요. 그리고 주식수를 늘려요.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하반기 안에 반등을 하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얘네들은 쉬었다 올라가면 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경우에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요. 예. 계좌를 A증권사가 아니라 B증권사를 새로 만들어 갖고 A증권사에 내가 물린 종목을 B증권사에서는 중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거든요. 여러분,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만약에 물려있거나 내가 이거 오래 트레이딩 했으면 대충 알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던데, 근데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막상 뺐다 넣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종목 계좌를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거기서 중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금을 내는 거죠. 그럼 수익금이 나요. 수익금을 가지고 이 A 계좌로 옮겨가지고 주식 수를 늘려요. 평단가를 낮추고 이런 방향으로 좀 롤링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크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맞춤형으로 다 드리기가 힘들어갖고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가 좀 필요한 게 S&P 500 그 ETF라 그랬잖아요. 특히 올해 뉴욕 증시 오늘도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ETF 가격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요럴 때 이제 하락했을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71년도부터 S&P 500 지수 상승인데 애지간하면 손해 안 봐요. 이거 적립식으로 몇 년 동안 사면,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그냥 내 월급에서 한, 이거 내가 직접 살 수 있거든요. 5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갖고 한 달에 두 번씩 산다. 아니면 50만 원을 뭐 두 번에 나눠서 20, 30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5년, 10년 모으면 이거 물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트가 나오느냐? 이게 그 미국 쪽이기 때문에요. S&P 500 ETF는 미국 대형주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S&P 500의 이 대형주들이잖아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나눠서 포트폴리오에 ETF를 종목을 구성을 했기 때문이고, 이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미국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에서 문제가 생기면 퇴출시키고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얘네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미국 증시가 내렸는지 오렸는지만 보고 많이 내린 날 오케이 나는 산다라고 했고, 오히려 내려갔을 때 계속 사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그래도 우상향을 하게 만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무엇보다 문제가 생기면 포트를 변경하기 때문에 머리 아플 게 별로 없어요. 내 꼭 직접 투자할 때하고 좀 달라요. 단점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1년에 6에서 20%까지 지금 평균 수익률 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 잡더라고요. 8에서 10%. 적으면 한 6%.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겠죠. 박살이 난 해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적립금을 넣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것보다는 내렸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오른 날 사면은 비싸게 산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싼 거예요. 그래갖고 자녀들에게는 향후 등록금 및 결혼자금으로, 중장년층한테는 은퇴자금, 혹은 은행이자보다 나은 방향을 추구할 때 효율적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80%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이거 배당주 주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20%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만든 거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이 안 맞아요. 나는 이거 1년에 100% 추구한다. 완전 위험형이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은행이자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 그리고 리스크의 분산,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이거 일일이 쳐다볼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절하고, 나는 그냥 뭐 요 정도에 괜찮아, 그리고 여윳돈으로 적립식으로 월금 적금 넣듯이 할 거야. 굉장히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거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들어가면 이제 우리 주식 창이거든요. 주식 말고 ETF 누른 다음에 S&P 500만 치면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고, ETF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 살 수도 있고 해외 주식에서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국내 주식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 안에서 배당금도 발생하는데,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배당금을 다시 여기에 녹여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어요. 수익률을 높이는. 그걸 이제 TR이라고 돼 있는데, 이 TR이면은 이제 배당금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본인 성향에 맞게 TR인지 나는 배당금을 아니면 받을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투자 방법은 국내 ETF는 본인이 사용하는
FTS, MTS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식처럼. 그리고 해외 ETF는 해외 주식 계좌 운용하는 곳에서 그냥 매수하는 것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 계좌 없으면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오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는 국내 S&P 500 ETF보다 해외 S&P 500 ETF가 수익률이 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외 ETF에 어떤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지, 그리고 국내와 해외가 결국에는 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에다 넣는 거거든요. S&P 500에다 투자하는 건 거서 거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지,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내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해외 주식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투자를 좀 여유 있게 하실 분들은 해외 S&P 500 ETF가 유리한 구조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일 아침에 이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출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부 리스크는 해지하는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과하지 않은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리스크를 굳이 안고 간 뒤에 수익을 낼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리스크도 안고 갈 수 있고 난 이거 오래 해가지고 직접 투자가 맞아, 그럼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올 수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는 미리 좀 일부라도 회피하자, 해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현 시장에서 투자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맞춤형으로 잘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저한테도 지금 상담 메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거를 그분의 돈과 관련된 거고 일일이 하나를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좀 만들어 드린 게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 해외 주식을 위한 계좌를 우선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